본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부터 사회에 걸쳐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의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막 두드려 패고 물고문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자백을 했어요. 언제 어떻게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자백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문을 해서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 고문을 합니다. 야, 그러면 너 피해자 사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체에 대해서 피해자가 뭐 어느 야산 몇 번째 나무 옆에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옆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럼 너 칼 어디 있어? 칼. 칼은 저희 집에서 쭉 내려오면 개천이 있는데 개천 바로 옆에 내가 묻었습니다. 또 가보니까 칼도 발견이 됐어요. 칼에 지문 감식을 하니까 피의자의 지문이 나오고, 그 혈흔 감식을 해보니까 피해자의 DNA가 나왔단 말입니다. 피의자를 고문해서 발견하게 된 피해자의 사체, 그리고 흉기인 칼의 증거 능력이 있을 것인가?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문이라는 위법한 수사로 인해서 얻어낸 피의자의 진술, 그리고 파생된 증거인 피해자의 사체 또는 흉기, 여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위법 수직 배제의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위협한 수사로 인해서 얻어낸 증거, 그리고 그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이 길거리 쭉 가다 보니까 A가 거동이 좀 수상해요. 그래서 경찰이 A를 불러가지고 당신 휴대전화 내봐. 그러니까 A는 경찰이 휴대전화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줄 알고 자기 휴대전화를 경찰한테 줍니다. 경찰이 그걸 또 받아들어서 휴대전화를 쭉 보니까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가 찍힌 사진이 수백 장이 발견된 거예요. 압수 영장 없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가 찍힌 수백 장의 사진, 이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A를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 수백 장 들이대면서, 야, 이거 너 피해자들 동의 안 받고 찍은 거 맞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럼 이 자백, 이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 맞을까요? 이걸 인정해야 될까요? 자, 아까 살인사건 한번 봅시다. 비록 A를 고문을 했지만 A가 고문하니까 자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자백은 허위자백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고문하니까 A가 피해자의 시신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계속 자문하니까 피해자를 찌른 흉기인 칼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피해자 시신 있고 칼도 있는 거예요. 칼 감정해 보니까 피의자의 지문이 찍혀 있고 피해자의 DNA가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은 A가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고문에 의한, 즉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다 배제시켜 버리면 A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A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 보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실체적 진실이 가려져 버림에도 불구하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을 인정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자,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문명국가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
위법 수사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위법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고문을 강행한 경찰관을 기소를 해서 처벌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파면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배상 청구를 해서 고문을 받은 피의자가 손해배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이렇게 수사관을 형사처벌한다든지 아니면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위법 수사를 방지하는데 부족하다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의 경험이라는 거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 해봤는데 위법 수사가 계속 자행될 뿐만이 아니고 위법 수사가 점점 확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 국가는 위법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살인사건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시피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이렇게 채택을 해버리면 실질 진실이 어떻게 되나? 그러고 아니 현실에서 위법 수사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채택할 정도로 위법 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살인 사건이나 강도 사건이나 뭐 강간 사건이나 뭐 절도 사건이나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범인은 그냥 속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피의자 즉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수사를 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수사를 할 때도 피의자가 자백을 해버리면 거의 수사는 한 70%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용의자를 붙잡아서 치조를 하는데 자백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심지어는 그 피의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이 수사의 첩경이다. 가장 편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사건이 다 발생을 한다. 일단 용의자를 찝어가지고 불러요. 변호사 될 수 있는 대로 데려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약속도 했다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백이 가장 편하고 수사의 첩경이거든요. 과학수사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르고 또 수사기관이라는 장 내지는 공간이라는 게 되게 위협적이고 강압적이고 겁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수사기관은 과학수사 안 합니다. 다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죠. 자백이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면 자백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자백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일반적으로 위법한 수단,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이렇게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가 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수사기관은 과학적인 수사 안 하고 자백만 받아내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은 강압수사가 100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앞으로 모든 수사를 다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 중심으로 돌려버릴 거라는 거죠. 왜? 그러더라도 별로 불이익 받는 게 없어요. 그렇게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자백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증거 전체가 증거 능력이 있어버리는 거죠. 그럼 다 자백 파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위법한 수사가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100명이다가 나중에 1000명, 나중에 10,000명. 이래서 언젠가는 내가 위법 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좀 끔찍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위법 수사는 이렇게 확대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 수사는 강력한 수단 내지는 효율적인 수단에 의해서 저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법 수사의 더욱더 큰 문제점은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면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겁나잖아요. 겁나니까 허위 자백하는 거예요. 한 2, 3일 잠을 안 재운다 생각해요.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벗어나려고 허위 자백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범은 저 밖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억울한 사람이 자백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위법한 수사가 횡행할 뿐만이 아니고 실제 진실을 발견하는데도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 문명국가는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308조 2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이런 제목 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는 13가지 예에 안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